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현실은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다. 현실은 허구보다 섬뜩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한밤중에 쿵소리를 내는 뭔가가 아니라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산한 운명의 뒤틀림이다. 그 뒤틀림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그것은 우리들을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뒤틀림의 예를 들자면 나의 이모 W의 이야기가 있다. W는 나의 이모가 아닌 친구의 이모였다. 그녀는 사남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40년을 넘는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그런 그녀였기에 어린 친척들을 너무나 예뻐하며 그들에게 인기 만점인 여성이었지만 W의 마음속에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지인들이 점점 더 가족을 늘려가는 동안 여전히 싱글이었다는 사실이 W에게는 꽤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거대한 주택 한 채뿐이었다. W의 인생은 주택 안에 비어있는 방들처럼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46번째 생일이 지나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M을 소개시켜 주었다. 고진의 그녀의 남편이 돼 2달짜리 애인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보였다. M의 나이는 39살로 그녀보다 조금 더 연하였지만 W의 배우자로 적합할 만큼 매력적이고 다정한 남자였다. 가족들은 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몰랐지만 모두 함께 입을 모아 그를 환영하였다. W가 숨기고 있던 외로움의 정체를 알아채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M의 등장에 너무나 기뻐했다. 결혼식을 올린 한 달 후 그들은 엄청난 스케일의 허니문을 보냈다. W와 M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 일주를 떠난 것이다. 매달 새로운 나라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를 가족에게 보내고는 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러나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온 후 W의 태도가 변하고 말았다. 그녀는 M과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겠다고 말하고 서로 다른 방을 가지자고 억지를 부렸다. 고진의 그녀는 저택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들리는 그녀의 이름이라던가 복도에서 울리는 나무를 긁는 소리 그리고 벽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M이 W를 진정시키려고 할수록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M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W는 며칠간 방 안에 자신을 가둔 채 울고 중얼거리며 점점 더 미쳐가고 있었다. 결국 가족들이 그녀에게 정신과 의사를 보내자 그녀의 증상은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 정신병에 걸린 경우 환자는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 다른 도플갱어와 같은 존재와 맞바뀜을 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W는 M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M이 아닌 그러나 M같이 생기고 M같이 행동하는 무언가라고 말했다. W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거나 그녀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채로 저택 안에 머물도록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민한 결과 저택에 머물도록 하기로 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 동안 M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W를 계속해서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밥을 먹이고 말을 걸고 절대로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해는 가족들이 M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를 알아갈수록 M이 W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고는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의 저택 앞에 몇 대의 경찰차를 발견했을 때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했다. 현관문은 테이프로 차단돼서 출입금지인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W의 가족이라는 증명을 한 뒤에서야 리더인 경찰관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W의 시체는 바다 절벽의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면 W의 차는 절벽 바로 끄트머리까지 나아가 주차를 한 다음 어떤 여자가 트렁크에서 남자를 끄집어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 커다란 시칼을 몇 번이나 찌른 후 그의 몸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여자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무렵 그녀는 그들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짓고 나서 스스로 절벽 밑으로 몸을 던져버렸다. 경찰들은 그녀의 시체는 찾을 수 있었지만 M의 시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마도 파도로 인해서 더 이상 손쓸 수도 없는 거리로 밀려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차에 붙어있는 라이센스를 읽고
그녀의 주택을 알아낸 경찰들은 지금 주택 안을 살펴보는 중이었다. 그들은 고진의 W의 침대맡에 그녀의 침이 묻은 진정제와 깨진 램프를 발견했다. 그녀는 진정제를 삼킨 척을 한 후 M에게 램프로 공격해 그를 기절시킨 것이었다. W는 M을 부엌까지 끌고 가서 부엌칼로 그를 몇 번 찌른 다음 그의 몸뚱아리를 차 트렁크에 넣고 절벽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찾은 증거는 내 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저택 안을 조사하던 그날 경찰들은 카펫 밑에 숨겨진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말라비틀어지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창고 문을 긁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방 안에는 건조된 인간의 배설물과 여기저기에 깊이 파낸 구멍들이 있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해 벽을 파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 그 시체의 DNA를 검사한 결과 시체의 정체는 M인 것으로 밝혀졌다. M은 몇 달 전부터 굶어 죽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의 긴 손톱들은 방물을 미친 듯이 긁어대는 행동으로 인해 부러져 버린 상태였다. 한밤중에 쿵이라며 들리던 소리의 원인은 M이었다. 저택 안에서 울려 퍼지던 울부짖음은 M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풀자 더욱 깊은 수수께끼가 얼굴을 내밀었다. M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다며 그동안 W의 곁에서 머물다 그녀의 손에 인해 죽어버린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쌍둥이, 남동생, 도플갱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W는 그 수수께끼의 대답을 무덤까지 안고 가버렸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것은 W는 처음부터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었다. 정말로 미쳐버린 건 그녀가 아닌 이 현실이라는 가능성이 너무나 두려웠다. 처음에 말했듯이 현실은 확실히 허구보다 섬뜩했다. 두 번째 이야기, 불신지옥. 제가 첫걸음말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무렵의 일입니다.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에 딱히 배워놓은 기술도 없었던 아버지는 급한 대로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택시 일이 노래 그렇듯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직장을 구하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집안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가니 걱정이 되어 온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큰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시던 여스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백마의 피로 얼은 키 절반만 한 큰 부적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일주일이 지나자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제가 신기하게도 손으로 벌레를 퍽퍽 잡으며 놀더랍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 종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외가 쪽이 대부분 그 종교이고 아버지도 당시 연달아 사고가 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서서히 그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웅용 차량이다 보니 사고가 한 번 나면 집안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게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교들이 그렇듯 타 종교를 동시에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타 종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에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그 부적을 태워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아버지는 평생 잊히지 않을 무서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집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선녀처럼 예쁜 여자가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더랍니다. 놀란 아버지는 아줌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느냐. 어서 나가라. 이렇게 소리쳤는데 싱긋 웃기만 하고 나갈 생각을 않더랍니다. 그 웃음이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아버지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안 나가려고 버티는 힘이 장사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힘을 내서 확 밀쳐내는 순간 여자가 잡고 버티던 문틀을 놓치면서 그 곱던 얼굴이 앞뒤로 서서히 변해가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 악귀의 형상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노려보던 그 핏발선 눈초리에 숨이 멎을 듯 이후 명절에 큰 집에서 아버지는 그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태워버리고
거기다 변절까지 했으니 화가 나서 악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덕을 많이 쌓으신 스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